요즘 케이팝 주식 보고 못생겼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시장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실제 체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장의 오해와 현실 사이에 벌어진 거대한 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그림이 지금 케이팝 시장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이게 바로 시장의 소음 노이즈예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는 멀티플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의 신호, 시그널을 한번 보세요. 기업의 진짜 실력인 영업이익은 분기마다 신기록을 쓰면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가는 바닥을 기는데 실적은 하늘로 솟구치는 이 기묘한 상황,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놓치고 있는 그 강력한 신호, 그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그건 바로 K-팝에 이제 비수기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쉬어가는 시즌이었던 1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조용했을 1분기 라인업 좀 보세요. 1월 엔하이픈, 2월 블랙핑크, 3월에는 BTS랑 트와이스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들이 1분기에 그냥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제 1분기는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새로운 성수기가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BTS 딱 한 그룹이 1분기에 팔아치운 앨범이 417만 장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비수기라는 단어는 이제 K-팝 시장에서 완전히 옛말이 된 거죠. 근데 이게 BTS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엔하이픈이 208만 장, 블랙핑크가 177만 장을 더하면서 여러 대형 IP들이 힘을 합쳐서 말 그대로 역대급 1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해진 체력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겠어요? 아니죠. 두 번째 신호, 바로 K-팝이 세계 최대 시장인 서구권의 주류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운 좋게 터진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과정이 있었죠. 처음엔 유튜브 같은 데서 바이럴로 반짝 뜨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막강한 팬덤의 힘으로 빌보드 장벽을 그냥 뚫어버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라디오 방송까지 장악하는 완전한 메인스트림이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인기가 많다는 걸 넘어서 이제는 시장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도 미국 스트리밍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고작 1,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무려 98%나 남아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기회를 아주 영리하게 투트랙 전략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핵심 팬들한테는 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상품을 팔아서 객단가를 높이고 밸류업, 동시에 새로운 대중들한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로 저변을 넓히는 볼륨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K-팝 팬덤의 막강한 소비력입니다. 이 힘의 원천이 바로 경기 역행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팬들한테 앨범이나 굿즈는 그냥 사치품이 아니에요. 경기가 힘들고 마음이 지칠수록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 일종의 심리적인 필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게 된다는 겁니다. 딱 시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경제가 안 좋아서 거시경제라는 한쪽이 푹 꺼져도 반대편에서 팬들의 열정적인 소비가 으쌰 하고 더 힘껏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사례를 한번 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다, 대지진이다, 코로나다. 진짜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일본 아이돌 시장은 10년 동안 연평균 17%씩 성장했어요. 팬덤 경제가 불황에 얼마나 강한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놀라운 성장 신호들, 이게 그냥 거품이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아주 단단한 반석, 바로 탄탄한 재무 구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 표 한번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빚 다 갚고도 남는 순양금이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어요. JYP나 YG, SM도 마찬가지예요. 버는 돈으로 이자 내는 능력을 보면 뭐 거의 빚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재무적으로는 정말 초우량 기업들인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서 제조업처럼 큰 돈 들여서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도 이자 걱정이 없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잘 안 빠지는 방어주가 되고 또 경기가 좋을 땐 엄청나게 성장하는 성장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아주 특별한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의 불안감 뒤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 신호들을 하나씩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시장의 인식과 기업의 현실 사이에 벌어진 이 엄청난 틈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즉 펀더멘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돼서 나타나는 과매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팔아치운 상태라는 거죠. 핵심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센티먼트, 즉 심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이브의 밸류에이션 게이지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 기업의 체력, 즉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목표 주가는 43만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실제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엄청난 괴리, 이 가격 차이야말로 시장의 오해가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시장의 소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주가가 너무 싸다, 시장이 곧 정점을 찍을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온갖 공포와 불안감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서구권에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불황에도 끄떡없는 팬덤 경제, 그리고 반석처럼 단단한 재무 구조까지요. 결국 신호는 명확합니다. 질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불안한 소음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펀더멘털이 연주하는 이 진짜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